지금부터 2015년 학예 직무 연수 에듀캠을 활용한 밀림 기능사 실무 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화면에 보시는 밀림 기능사 도면을 가지고 이제 에듀캠으로 넘어와서 캠 데이터를 생성하는 방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셔야 할 부분, 이제 바탕 화면에 에듀캠 런처라는 아이콘이 존재합니다. 에듀캠 런처라는 아이콘을 더블 클릭을 하여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에듀캠 런처라는 창이 생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 에듀캠이라는 창이 하나가 더 존재를 합니다. 이 에듀캠 창을 클릭을 하여 실행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듀캠 창이 실행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하셔야 할 부분은 화면 좌측 상단에 열기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열기 아이콘을 이용해 모델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파트 모델러에서 밀림 기능사 닫힌 포켓이라는 이름으로 하여 저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불러오고자 하는 파일을 클릭을 하여 열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불러오신 모델링 파일을 더 잘 보이기 위해서 렌더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상단에 렌더링 박스가 있습니다. 렌더링 박스를 클릭을 하시면은 렌더 바이 슬리프라는 아이콘이 존재를 합니다. 렌더 바이 슬리프라는 이 아이콘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신 다음에 이제 이 평면도에 놓여있는 이 모델링을 제가 등각도로 뷰 방향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하단 쪽 좌측을 보시게 되면은 탑이라고 되어 있는 창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탑키에 마우스를 두시고 우측 또는 좌측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보기 창이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등각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오시게 되면은 이렇게 모델링이 이렇게 더 잘 육안으로 이제 더 잘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셔야 할 부분은 이제 모재 지그를 선택을 하여 이 모델링의 모재를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화면 우측을 보시게 되면은 모재 지그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모재 지그 아이콘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스톡이라는 소재의 창이 생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자동 모재 설정을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D 같은 경우였을 경우에 Z 최소를 저희가 이제 도면에 맞게 깊이값을 주었는데 그거는 2D였기 때문에 라인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임의로 깊이값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얘 같은 경우는 솔리드입니다. 솔리드이기 때문에 이제 돌출 형상이 정확하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최소의 0.0이라는 값을 입력을 하시고 바로 확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이기 때문에 알아서 자동 인식을 합니다. 자동 인식을 하기 때문에 Z 최소에다 깊이값을 안 주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0.0으로 하여 확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오시게 되면은 소재 박스가 이렇게 하늘색으로 생성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드릴을 내리기 위해서는, 드릴 가공을 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이 선택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 점을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우측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점이라는 아이콘이 존재합니다. 이 점 아이콘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누르시고 홀 부분, 뚫린 부분에 마우스를 중심에 가져다 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스냅의 형식처럼 원 모양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마우스 좌측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스냅이 잘 안 잡히셨을 때는 휠 버튼을 이용하여 확대를 합니다. 확대를 하셔서 원 중심을 가시게 되면은 이제 더 정확하게 스냅이 잡히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우스 좌측 버튼 클릭 하신 후에 그럼 점이라는 이런 객체가 생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엔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또는 우측 마우스를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우측 마우스도 엔터라는 기능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엔터를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녹색 점으로 생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신 다음에 이제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원점이 아래에 내려와 있습니다. 이 원점을 말고 이 모델링 자체를 이 원점 있는 부분까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위해선 화면 우측을 다시 보시게 되면은 변환이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변환이라는 아이콘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누르시게 되면은 변환이라는 창이 생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이나믹 체크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이나믹 체크란 이제 모델, 즉 이 모델을 제가 원하는 위치점에 옮길 때 이 다이나믹이라는 기능이 이 모델링을 옮길 때, 어느 위치로 옮길 때, 바꿀 때 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다이나믹 체크를 하신 다음에 확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4) R1 같은 경우는 2011과 틀리게 다르게 이렇게 창 부분이 화면의 작업 영역에 나옵니다. 이 뜻 같은 경우는 이제 도움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화면에 이동시킬 형상을 선택하라는 도움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동시킬 형상은 이 전체 모델링이기 때문에 얘를 위에서 아래로 전체 드래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은 진한 녹색으로 선명하게 다 잡힌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다 잡으셨으면은, 형상을 잡으셨으면은 엔터 또는 우측 마우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시게 되면은 가공 원점 선택이라는 도움말이 나옵니다. 가공 원점 선택은 이 원점 상단에 있는 소재의 모서리 부분에 마우스를 가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사각형 박스의 모양으로 스냅이 잡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스냅이 잡히셨을 때 마우스 좌측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마우스 제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이 모델링이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이나믹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움직이시게 되면은 마우스를 이 원점 부분에 가져다 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똑같이 사각형의 박스 스냅이 잡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스냅이 잡히셨을 때 마우스 좌측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누르시게 되면은 사각형 박스가 이 원점 모서리에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디자인 모드의 엣지캠 안에는 디자인 모드와 가공 모드가 있습니다. 디자인 모드 같은 경우는 아까처럼 소재 지그와 점과 변환을 이용해서 이제 마무리, 즉 수정 단계를 걸쳤습니다. 결국에는 디자인 모드는 수정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가공 모드로 넘어갈 건데, 가공 모드 같은 경우는 황삭, 페이스 커터, 밀링, 이제 드릴 같은
그 툴패스를 NC 데이터를 내주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수정은 마쳤고 바로 화면 상단에 우측에 있는 이 가공 모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공 모드를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스킨스라는 창이 생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스킨스 이름은 밀링 기능사로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스트 선택은 밀링 환학 센트럴 공용이라는 포스트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포스트가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포스트가 없다고 하셨을 경우에는 이제 각 학교에 사용하시는 포스트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신 다음에 확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공 모드로 넘어오시게 되면은 가장 먼저 하셔야 할 과정은 이제 페이스 밀링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상단에 페이스 밀링이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아이콘에 클릭을 한번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누르시게 되면은 화면 작업 영역에 닫힌 프로파일이라는 선택이라는 도움말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닫힌 프로필 파일은 지금 모델링은 하면 이제 나타나 있는 모델링은 잡히지가 않습니다. 이제 선 부위를 가시게 되면은 선 부위는 이렇게 잡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선 부위에 더블 클릭을 하여 전체 소재를 잡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닫힌 프로파일은 이제 페이스 커터가 작업 영역을 어디까지 해줄 거냐라고 의미하는 건데, 작업 영역은 이 69에 70이라는 이 사이즈만큼만 가공을 하게끔 이 소재를 더블 클릭을 하는 겁니다. 즉 결론은 이제 작업 영역을 찾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블 클릭을 하셔서 엔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반 탭 안에 절상 방법 하향 가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향 가공 같은 경우는 이제 왼쪽으로 가는 거겠죠. 가공 방향이 왼쪽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즉 우측으로 가서 가공을 왼쪽으로 가공하는 방향이 하향 가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각도는 180도를 넣습니다. 이 180 같은 경우는 이제 소재가 있습니다. 소재가 있고 제가 방향을 우측에서 좌측으로 가공을 거의 기본으로 보시게 되면은 우측에서 좌측으로 가공을 합니다. 우측에서 좌측을 가공하기 때문에 각도 방향을 180도로 놓으시게 되면은 우측에서 좌측으로 가공을 하고요. 만약에 90도로 놓게 되면은 Y축에서, 지금 각도 180은 X축에서 움직였지만 90도를 놓으시게 되면은 Y축에서 가공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학교에서는 180도로 놓으셔서 우측에서 좌측으로 가공을 합니다. 그리고 공구 직경 퍼센트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100%를 놨습니다. 소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구가 있습니다. 이 공구 중심에서부터 이제 예를 들자고 하면은 공구 직경 퍼센트가 50%라고 이제 가정을 하였을 때 이제 공구가 있습니다. 이 원이라는 이제 페이스 커터에 공구가 있습니다. 이 중심에서부터 여기 중심에서부터 이 70이라는 사이즈 가공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페이스 커터가 100파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공구 직경 50%를 누르시게 되면은 두 번에 걸쳐서 가공을 합니다. 50을 먼저 가공을 하고 이게 최대 70 사이즈가 70이기 때문에 50%를 가공을 하고 나머지 20%를 또 가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툴패스가 두 번이 나오므로 공구 직경은 100파이로 놔주시는 게 가장 무난합니다. 그러신 다음에 진입거리가 있습니다. 이 진입거리 같은 경우는
저는 60을 놨습니다. 이 60 같은 경우는 공구의 중심에서부터 소재의 X, 이 지점, 여기 지점이 이제 60만큼 떨어져 있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공구가 100파이기 때문에 이 진입거리 50을 놓으시게 되면은 이 공구의 이 끝점이 이 공작물의 끝에 만나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가공할 때 좀 위험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60을 놨기 때문에 이 사이의 거리는 10mm를 더 띄어서 공구가 내려와서 가공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진입 반지름을 보시게 되면은 진입 태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입 태각 같은 경우 이렇게 가공이 처음에 내려왔을 때 라운드로 시작을 합니다. 공구가 페이스 커터가 내려오면서 라운드를 주면서 가공을 시작을 하고요. 이제 태각할 때 이제 위로 올라올 때도 라운드를 주면서 위로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진입 반지름을 사용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재 옵셈량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디자인 모드에서 소재 옵셈량을 잘못 주었을 때 이 페이스, 이 커터 안에서 모재 옵셈량을 소재가 이렇게 있고요. 이제 0.5를 하게 되면은 이제 X 부분도 0.5가 커지고 X 반대쪽도 0.5가 커집니다. 결국에는 X 1mm, Y도 마찬가지로 Y 1mm씩 커지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잔삭이 겉에가 살짝씩 남았다. 살짝씩 남았을 때 이 0점을 하는 기능을 활용을 해서 가공을 더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공작물이 더 깔끔하게 나오기 위해서 0.5라는 모재 옵셈량을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도면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제 작업 순서라고 있습니다. 매뉴얼에 작업 순서라고 있는데 페이스 같은 경우는 1번 공구, 이건 각 학교마다 공구 번호가 틀리겠죠. 공구 직경은 100파이, 피드는 100, RPM도 800입니다. 자, 먼저 쓰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구 탭으로 넘어오시게 되면은 이송 속도가 있습니다. 이송 속도 같은 경우는 X, Y의 이송 속도, 즉 피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X, Y의 피드. 그리고 접근 속도 같은 경우는 Z만의 피드 속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회전 속도는 스핀들카, 이제 1분당 돌아가는 회전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공구 번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T01이 되겠죠. T01이 되겠죠. 공구 번호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공구 직경 같은 경우는 이제 가공, 즉 페이스 커터를 몇 파이로 쓸 건지 이제 학교마다 틀리기 때문에 이 가공 조건도 학교마다 틀리기 때문에 유의해 주시면 되겠고요. 공구 직경도 기본적으로 100파이를 쓰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공구 직경을 100파이로 놓겠습니다. 그러신 다음에 코너 반지름은 아예 입력을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코너 반지름을 입력을 하셨을 때는 이렇게 평행대면이 있습니다. 코너 반지름에 만약에 50을 넣게 되면은 이 페이스 커터가 평평한데 50을 넣게 되면은 볼앤드밀입니다. 볼앤드밀 되기 때문에 가공에 있어서 좀 안전하지도 않고 불안전하기 때문에 가공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코너 반지름은 입력을 하지 말아 주시고요. 이제 하부 지름과 각도는 0.0조차도 넣어주시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이제 하부 지름 같은 경우는 커서를 놓으시게 되면은 이렇게 그림 파일이 형성이 되는데 만약에 0.0을 놓더라도 뭐 100분의 1을 놓더라도 이 페이스 커터가 평평해야 되는데 100분의 1을 놓게 되면은 이렇게 각도 모양처럼 가공을 함으로 이제 툴패스가 생성이 좀 많이 내니까 가공에 있어서 불완전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각도 부분 같은 경우는
각도 부분 같은 경우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45도라는 각도 값을 넣었습니다. 넣으시게 되면은 이렇게 원래 페이스 커터는 평평해야 되는데 45도라는 각도를 넣으시게 되면은 이제 이 사이가 45도라는 각도가 있습니다. 45도를 넣게 되면은 평평했었던 페이스 커터가 이렇게 드릴 비슷하게 챔퍼밀 비슷하게 나옵니다. 45도를 넣게 되면은 가공을 하면은 이제 툴베스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요. 가공 영역이 이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툴베스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도도 0.0조차도 입력을 하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깊이 설정 탭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높이는 100mm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높이는 원점에서부터니까 0.0을 입력을 하고요. 100에서부터 시작 높이까지 G00으로 급속 이송으로 내려오겠고요. 가공 깊이는 0.0으로 놓으시고 절임량도 0.0으로 놓겠습니다. 이 절임량을 0.0으로 놓는 이유는 이제 각 기능사마다 A형, B형, C형이 틀립니다. 이제 지그, 즉 Z 가공 두께가 뭐 A형은 25로 나오고 B형은 24로 나오고 C형은 뭐 23으로 나옵니다. 이제 깊이가 다 틀리기 때문에 절임량은 0.0으로 놓습니다. 여기서 범용에서 총 5면을 칩니다. 한 면, 이제 두께 부분은 안 치고 6면인데 5면을 범용에서 치고 한 면을 이제 밀링해서 가공을 합니다. 가공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학생이 이제 공작물이 두께가 25인데 지금 한 26T로 되어 있다. 그럴 때 기계 좌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계 좌표가 마이너스 300.0이 나왔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도면에 나와 있는 T는 A형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25T입니다. 하지만 학생은 26T로 했기 때문에 여기다 마이너스 기계 좌표값에다가 1mm를 더 빼주시게 되면은 전체 공구에 세팅이 되었던, 길이 보정되었던 그 공구들이 다 1mm씩 내려가면서 페이스 커터도 이 공작물에 1mm를 더 가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임량을 0.0으로 놓으시고요. 가공 깊이, 이제 그 MCT에서 기계 좌표를 301점으로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 확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면 상단에 보시면은 홀 자동 가공이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홀 자동 가공 아이콘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누르시게 되면은 점 선택이라는 도움말이 생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점 선택이란 아까 디자인 모드 안에서 저희가 점을 생성을 했습니다. 이 점에 마우스를 가다 주시게 되면은 스냅 같은 경우가 잘 안 잡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드래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더 선명하게 점이 선택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때 엔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홀 자동 가공이라는 창이 생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높이는 100mm, 접근 높이는 10mm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급속 이송으로 10mm까지 100에서 10mm까지 급속 이송으로 내려오고요. 접근 높이에서 10mm에서 멈춘 다음에 천천히 G01로 천천히 가공 시작 높이까지 내려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센터 드릴과 드릴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센터 드릴 같은 경우는 2번 공구가 되겠고요. 공구 직경은 3파이,
피드는 80, RPM은 800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가공 방법 탭으로 넘어오시게 되면은 가공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는 센터 드릴로 쓸 거고요. 센터 드릴은 G81이라는 센터 드릴의 코드가 나오고요. 깊이 설정은 음수 양수 상관없이 그냥 3만 입력을 하시면은 알아서 깊이가 3mm만큼 내려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접근 속도밖에 없습니다. 얘는 접근 속도란 이제 Z 피드밖에 안 나옵니다. 왜냐? 센터 드릴이기 때문에 X, Y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Z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접근 속도만 나와 있는 거고요. 접근 속도는 80으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구 번호 같은 경우는 이제 T02가 되겠죠. T02가 되겠고요. 회전 속도는 800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회전 속도는 스핀들 값이 되겠고요. 접근 속도는 Z피드, 공구 번호는 T번호, 공구 직경은 3파이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에서 주어진 직경이기 때문에 3파이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황삭 탭으로 넘어오시게 되면은 이제 드릴을 가공하는 방법을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드릴을 체크를 하시게 되면은 G코드 G81이라는 값이 나오고요. 만약에 칩 브레이크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G73이라는 G코드가 나옵니다. 그리고 팩드릴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G83이라는 G코드가 나옵니다. 저희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칩 배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팩드릴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깊이 설정 같은 경우는 저희가 25로 입력을 했습니다. 이 25는 도면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전체 이 두께의 사이즈는 22mm입니다. 저희는 22 더하기 3mm를 더했습니다. 전체 소재 두께에 더하기 3mm를 더해준 값으로 총 25mm로 넣었습니다. 그 이유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드릴이 있다고 가정을 하였을 때 이 끝점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값이 이제 2.4라고 나옵니다. 이 높이가 2.4고 이 싱크 부분은 8파이라는 값이 나오고 이 2.4라는 값이 나오기 때문에 22mm를 넣게 되면은 이 부분이 이제 118도로 꺾여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118도로 꺾어져 있기 때문에 완전한 간통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의 두께에 22 더하기 2.4를 하시면 되겠지만 완전한 간통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3mm라는 값을 더 추가를 해서 플러스로 입력을 더 넣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깊이 설정을 25mm로 하고요. 이거는 8파이 드릴이었을 기준 하에 2.3mm라는 것을 확인을 해드린 거고요. 뭐 드릴이 10파이면은 2.4가 아니겠죠. 다른 치수가 나오겠죠. 저희는 8파이 기준 하에 2.4라는 값을 입력을 해드린 거고요. 이제 절입량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들어갔을 때, 한번 가공을 했었을 때, 드릴이 한번 가공했을 때 최초 1의 절입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3mm가 한번 가공을 하고 이제 팩드릴이기 때문에 안전 높이만큼 다시 올라가서 접근 높이만큼 다시 한번 올라가서 다시 3 더하기 3 총 6mm를 또 가공을 하고요. 다시 접근 높이만큼 올라가서 다시 한번 9mm만큼 3을 더한 값 9mm만큼 더 내려가서 가공을 합니다. 이게 1의 절입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접근 속도 같은 경우는 Z의 피드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Z의 피드값, 이송 속도라고 보시면 되죠. 회전 속도 같은 경우는 스핀들 값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회전 속도, 이제 1분당, 분당 돌아가는 속도라고 보시면 되고, 공구 번호는 T03이 되겠죠. 이제 공구 직경 같은 경우는 공단에서 주어져 있기 때문에 8파이
드릴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신 다음에 확인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 커터와 센터 드릴과 드릴의 작업이 이제 화면 좌측으로 보시면은 스킨스 이 창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제 다음으로 황삭 자동 가공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상단을 보시게 되면은 황삭 자동 가공이라는 아이콘이 존재를 합니다. 이 황삭 자동 가공 아이콘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작업 영역 창을 보시게 되면은 Select Geometry to Machine이라는 영어로 도움말이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뜻은 가공 모델 선택이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가공할 형상을 선택을 하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가공할 형상 같은 경우는 이 모델링에 마우스 갖다 주시게 되면은 빨간색 라인으로 잡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마우스 좌측 버튼을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녹색 테두리로 바뀌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엔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시게 되면은 다시 도움말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가공 영역 선택, 모재 체크 시 미선택이라 나왔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황삭 가공 창에 또 모재 선택이 있기 때문에 그냥 엔터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엔터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먼저 제가 입력을 하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탭 안에 절상 방법은 상하향 가공으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삭 가공이므로 이제 면 같은 거는 이제 황삭 자동 가공 2이니까 면 같은 거는 크게 신경 안 쓰기 때문에 상하향 가공으로 이제 방향은 좌측에서 우측이 이제 하향 가공이고 상향은 좌측에서 우측으로 가공하는 방향이 상향입니다. 그 때문에 두 개를 같이 쓰기 때문에 상하향 가공으로 가공 방법이 이제 가공 시간이 더 빠르게 가공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공구 직경 퍼센트 얘 같은 경우는 공구 엔드밀의 중심 퍼센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뭐 퍼센트 100%를 놓게 되면은 공작물이 있는데 툴패스 엔드밀은 이 방향 이 빨간색 이 부분을 다 가공을 합니다. 100%로 놨을 때. 그리고 또 100%이기 때문에 툴패스는 이렇게 붙어서 같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부하도 많이 먹고 공구에 손상이 많기 때문에 이제 공구 직경은 50%를 놓으시게 되면은 공작물이 있고 엔드밀이 이제 공구 중심이라고 했을 때 공구 중심만큼 가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넘어와서 50%이기 때문에 공구 중심으로 가공했었던 부위를 또 한 번 가공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공구에 마모 같은 경우나 공구에 손상이 없기 때문에 50%가 가장 적당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열량이 있습니다. 열량 같은 경우는 얘 같은 경우는 X, Y, Z 이 부분에 X, Y, Z의 여유량이라는 거고 그 아래쪽에 또 Z 여유량이 있습니다. 만약에 0.0조차도 입력을 안 하시게 되면은 그 위에 있는 이 여유량이 0.32 Z까지 먹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Z 여유량에 무조건 0.0이라는 값을 입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공차 같은 경우는 가공 정밀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안 적혀 있다고 하시면은 공차의 100분의 1이라는 값을 입력을 해주시고요. 아까 저희가 이제 가공 영역 선택, 모재 체크 시 미선택을 엔터로 바로 넘어왔는데 이 부분은 보시게 되면은 황삭 차 안에 셀렉트 스톡이라는 체크 모형이 있습니다. 이 모형이 이제 모재 선택이라는 기능이랑 똑같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고요. 이 부분은 가공 영역을 선택을 해주려고 하니까 이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으로 공구 탭으로 넘어오시게 되면은 이송 속도 같은 경우는
이송 속도 같은 경우는 x, y의 피드 값이라고 보시면 되고, 접근 속도는 z, z가 움직이는 피드 속도라고 보시면 되고, 회전 속도는 스피드, 공구 번호는 T04, 4번의 공구 번호가 되겠고요. 공구 직경을 제가 이제 공단에서 10파이라고 이제 명시되어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공구 직경 10파이 엔드밀로 사용을 합니다. 만약에 공구 코너 반지름에 이 공구 직경의 반지름 값 총 이제 5mm를 쓰시게 되면은 이렇게 그림 파일로 나와 있는 이렇게 평평한 엔드밀이 아니라 이제 볼엔드밀 5를 반지름값 넣게 되면은 평평한 엔드밀이 안 되고 이렇게 볼엔드밀로 입력이 되니까 이 부분은 아예 안 건드시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고요. 이제 깊이 설정 탭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깊이 설정 탭으로 넘어오시게 되면은 안전 높이는 100mm, 시작 높이는 0.0, 여기서 급속 이송으로 100에서부터 0.0까지 내려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제 얘는 솔리드이기 때문에 가공 깊이는 자동 인식으로 알아서 자동 인식으로 찾아가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깊이 값을 안 넣어주셔도 됩니다. 만약에 2D였을 경우에는 깊이 값을 넣어주셔야 되지만 저희는 이제 이렇게 솔리드로 모델을 돌출시켰기 때문에 3D가 되므로 2.5D가 되므로 이 가공 깊이는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 인식으로 알아서 깊이 값을 찾아서 가공을 합니다. 그 대신에 이 절임량 같은 경우는 가공을 이제 도면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7mm가 있고 5mm가 있습니다. 이제 절임량 같은 경우는 1의 절임량이다 보니까 10을 넣으시게 만약에 5를 넣었으면은 이 5mm는 한 번에 가공을 할 수 있지만 이 7mm 같은 경우는 두 번에 걸쳐서 가공을 합니다. 1의 절임량을 5를 넣기 때문에 5mm 가공하고 가공 다 끝난 다음에 2mm를 또 가공합니다. 내려가서. 그러면 시간적으로 아낄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그냥 다 가공할 수 있도록 1의 절임량을 10mm로 그냥 한 번에 10mm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확인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오시게 되면은 셀렉트 스톡, 아까 제가 일반 탭에서 셀렉트 스톡을 체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도움말이 하나 더 나옵니다. 셀렉트 스톡이란 이제 저희가 이제 디자인 모드에서 스톡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스톡에 마우스를 가다 주셔서 더블 클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더블 클릭을 하면은 녹색 창으로 변하는데 이 소재를 저희가 더블 클릭하는 이유는 가공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공을 영역을 찾아내는 거고요. 가공할 영역 어디까지 가공할 거냐 물어보는 건데 저희는 이 소재 안에서만 가공을 다 하겠다는 의미라서 이 소재 부분을 더블 클릭을 해서 엔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황삭 툴패스가 나온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툴패스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들어가는 지점이 너무 짧다 보니까 엔드밀이 이제 공작물을 파면서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거리를 10mm만큼 더 늘려서 저희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엔드밀이 드릴 뚫린 부분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안 뚫린 부분으로 엔드밀이 사선으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되면은 공구가 부셔질 수도 있기 때문에 깨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드릴 지점으로 엔드밀 내려가는 방향을 드릴 지점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좌측 보시면은 시퀀스 창 안에 황삭 가공이라는 탭이 있고요. 이제 우측을 가리키는 이 화살표를 누르시게 되면은 이제 3.3이라는 황삭 탭이 또 있습니다. 이 황삭 탭을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황삭 창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삭창 안에 접근 방법 탭으로 넘어오시게 되면은 접근 방법을 드릴로 저희가 드릴 뚫린 지점으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이 드릴 지점으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진입구간 절삭 이송이 있습니다. 얘를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체크를 안 하시게 되면은
안 하시고 하시면은 뚫린 지점으로 엔드밀이 내려갈 때 급속 이송으로 지공공으로 내려가서 엔드밀이 깨질 수도 있고 부하가 많이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급속 이송으로 내려가니까 체크를 하시게 되면은 지공 1로 천천히 저립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해주시고 XY 모재 진입거리를 10mm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공작물이 있는데 엔드밀이 거의 같게 내려갑니다. 거의 가깝게 내려가기 때문에 공작물이랑 충돌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모재 진입거리를 10mm 더 늘어난 지점 10mm 더 늘리게 되면은 엔드밀이 10mm만큼 더 떨어져서 공작물에서 10mm만큼 더 떨어져서 내려가겠죠. 이대로 하신 다음에 화면 상단을 보시게 되면은 드릴 지점으로 바꾸시게 되면은 스타트 포인트라는 이 창이 활성화가 됩니다. 이 스타트 포인트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도움말로 엔드밀이 내려갈 드릴 위치점을 선정을 하라는 도움말이 나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디자인 모드에서 점을 체크했던 부분을 이제 드래그하여 똑같이 점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은 점이 선택된 모양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드래그를 해주시면은 그래서 엔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확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시게 되면은 이렇게 10mm만큼 접근 속도가 더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엔드밀이 드릴 지점으로 내려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황삭 자동은 다 끝났고 이제 마지막 정삭 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상단에 형상 자동 가공이 있습니다. 이 형상 자동 가공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누르시게 되면은 셀렉트 프로파일이라는 도움말이 나옵니다. 이 셀렉트 프로파일은 이제 모델의 형상을 선택을 해달라는 거기 때문에 마우스로 모델 부분으로 가져가시게 되면은 빨간색 형상으로 나옵니다. 이때 마우스 좌측 버튼 클릭. 선택이 되었으면은 엔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신 다음에 가공 영역 선택, 모델 체크 시 미선택이라는 도움말이 나왔는데 황삭 가공에서는 이 부분을 무시하고 엔터로 넘어갔었습니다. 황삭 창 안에 이제 셀렉트 스톡이라고 있어가지고 그 부분으로 이제 바로 넘어갔는데 이제 형상 자동 가공 같은 경우는 셀렉트 스톡이라는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가공 영역 선택을 먼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재에 이제 가공 영역이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모재에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녹색 테두리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엔드밀 들어가는 가공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대로 엔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상 자동 가공 창이 생성이 되면은 절삭 방법은 면이 좋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얀 가공으로 입력을 해주시고요. 이제 정삭 가공이기 때문에 열량은 입력을 아예 안 하셔도 되고요. 공구경 보정에서 공구에 의한 경보정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구에 의한 경보정을 사용할 시에는 MCT 이제 뒷값 넣는 방식이 있습니다. 뒷값에 이제 공구에 의한 경보정이니까 뒷값 안에는 공구에 의한 경보정일 때는 0.0이라는 값을 입력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모델에 의한 경보정을 사용을 하셨다 하시면은 공구의 반지름값 5.0이라는 값을 입력을 하셔야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공구에 의한 경보정을 사용하므로 뒷값은 이제 MCT 안에 들어가는 뒷값은 0.0으로 입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지름 2mm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지름 2mm란 지금 보시면은 이제 그림 파일로 보시게 되면은 진입할 때 R2만큼 반지름을 주어서 들어가서 가공을 하고 그리고 나올 때도 마찬가지로 R2를 주어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형식이 반지름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는 뒷값이 아닙니다. 뒷값이 아니고 반지름, 진입 태각의 반지름 값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형상 자동 가공 같은 경우는 공구 탭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저희가 아까 설명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매뉴얼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아까 설명했었던 부분과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동속도 150, 이제 여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안전 높이는 아까처럼 100을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정사 가공 입으로 20mm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급속 이승으로 이제 접근 높이만큼 내려오겠죠. 그리고 지공일로 가공 시작 높이까지 또 내려오겠고요. 이 가공 깊이는 엣지캠 안에서 솔리드이기 때문에 알아서 자동 깊이 가공을 합니다. 그리고 절임량은 아예 0.0조차도 입력을 해주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황삭 자동 가공과 틀리게 형상 자동 가공은 자동 깊이를 이제 절임량을 인식을 하지를 않습니다. 이 절임량은 형상 자동 가공 탭 안에서는 이 절임량을 인식을 안 하므로 이 자체를 인식을 안 하므로 절임량은 아예 없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형상 자동 가공은 정삭이니까 이 절임량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절임량은 아예 0.0조차도 입력을 해주시지 말아주시고 확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오시게 되면은 이제 정삭의 툴패스를 보시게 되면은 이 부분 가공을 하지를 않습니다. 이 부분도 가공을 하지 않고 이건 작업 영역에서 이제 엔드밀이 더 작다 보니까 보시면은 제가 소재는 이 부분이 소재라고 보셨을 때 엔드밀이 이 구간을 못 들어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엔드밀이 있습니다. 얘가 10파이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여기에 공구의 반지름보다 이 소재 여기서부터 거리값이 반지름보다 더 작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공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다시 좌측을 보시게 되면은 우측을 가리키는 화살표에 누르시게 되면은 7.1이라는 형상 가공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이 형상 가공 탭을 더블 클릭을 하여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형상 가공이라는 창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제 제어 탭으로 넘어오시게 되면은 여기서 가공 영역 제어 안에 공구 제어가 있습니다. 이 안에 공구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간을 못 들어가는 거고요. 만약에 외부로 하시게 되면은 이 공구가 이 외부로부터 시작이 되므로 그 구간이 안 들어갈 수가 없이 무조건 들어가서 가공이 됩니다. 이거는 공구 데이터랑 무관하고 이 엣지캠 안에서 보여주는 시뮬레이션 형상에서 데이터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가공하셨을 때는 큰 단점이 아닙니다.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공 영역 제어에 외부로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외부로 하셨으면 확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시게 되면은 이렇게 가공이 안 들어갔었던 부위도 가공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상단에 가공 시뮬레이션이 있습니다. 가공 시뮬레이션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을 보시게 되면은 스타트가 있고요. 속도 조절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스타트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 드릴,
이제 엔드밀 가공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정삭 가공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이 끝나셨으면은 닫기 모드는 이 저장, 이 물음표 도움말 바로 옆에 닫기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닫기 아이콘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NC 데이터 뽑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상단에 NC 데이터 출력이 있습니다. 이 NC 데이터 출력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셔야 할 부분은 일반 탭 안에 찾아보기가 있습니다. 이 찾아보기를 먼저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탕화면에 영어 대문자 O를 입력을 하시고 저는 임의로 숫자를 4자리 아무거나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파일 이름 저장을 하실 때 무조건 앞에는 영어 대문자 큰 대문자 O가 있어야 되고 그 뒤에는 숫자 4자리 아무 숫자 4자리를 입력을 해주시고 저장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신 다음에 한 가지 또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공구 이름에 논으로 체크를 하고 확인을 하시게 되면은 공구 1번부터 페이스 커터가 1번이었고 이제 2번이 센터 드릴, 3번이 드릴, 4번이 엔드밀이었습니다. 이 공구들의 데이터들이 한 번에 같이 뽑히는 거고요. 만약에 제가 논이 아닌 1번만 선택하고 확인을 하시게 되면은 페이스 커터만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만약에 3번만 선택을 하고서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제 드릴의 데이터만 생성이 되겠죠. 저희는 한 번에 다 같이 뽑을 거기 때문에 공구 이름은 논으로 하시고 확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드 제네레이터라는 창이 하나 나오는데 이 ID 넘버입니다. ID 넘버이기 때문에 여기다 아까 저장하셨던 저 같은 경우는 7890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했습니다. 이 안에 7890이라는 값을 넣어주시고 OK를 누르셔도 되고 이 앞에 영어 대문자 O는 입력을 해주시지 마시고요. 영어 대문자 O는 입력을 하지 말고 7890이라고 넣고 OK 하시면은 그 메모장 안에 영어 대문자 O 한 다음에 7890이라는 값이 먹혀서 다시 들어갑니다. 여기서 캔슬을 하시게 되면은 저희가 수동으로 넣으셔야 되겠죠. 저는 이 앞에 7890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7890을 넣고 OK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저장 파일은 57890이 되는 거고요. 처음에 저장했었던 부분 아까 저희가 넘버를 입력을 했을 때 7890만 입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 대문자 5에 7890이라는 값이 입력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2015년 학예직무 연수 에듀캠을 활용한 밀링 기능사 실무 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